선뜻 응해 주셔서 저희가 강사비도 2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아유 말이네요. 오늘 저 횡재했네요. 너무 죄송한데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망설임 없이 그냥 선뜻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로 오늘 이제 노자에 대해서 하실 건데 노자의 그 사상이 평화 사상이잖아요. 생태를 중시하고 전쟁을 막고 그런 평화를 주장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요즘 또 시대 상황도 맞고 그거는 뭐 시대하고 또 별개로 언제나 필요한 거니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걸로 믿고 우리 너무 한 500명쯤 모여야지 강의가 신이 나실 텐데 일당 100으로 네, 생각해 주시고 200, 300, 네. 400, 500, 네. 600, 700명이 보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쫓겨 있는 시민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뭐 아는 별로 없지만 좀 따뜻하고 정의롭고 그런 공동체 형성하기 위해서 연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정년하고 뒤에 원칙을 좀 정했어요. 내한테 강의가 오면 그 지역에 가깝고 멀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성향이 뭐 노동하시는 분이든 뭐 교사이든 농부이든 어부이든 관계없이 나는 간다. 그다음에 강사료는 일체 요구하거나 요구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의식하지 않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아. 그동안 많이 아까도 많이 해먹었으니까 건강하게 잘 하는 거에도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나는 시민들이 그동안 65년 동안 65세까지 충분한 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기회가 너무나 큰 건데 나머지 요새는 진짜 시간을 나눠주고 얘기 들어주고 내가 뭐 얘기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또 공감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해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동안에 이제 목사하고 이 교수들은 그 입만 천당에 간다고 말만 하고 실천을 하고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반성을 좀 하느라고 요새는 이제는 좀 실천을 좀 해보자. 거리에도 가보고 또 이 노원 구의 그 중계동의 연탄 나르기가 9년째 되는데 3회째부터 9년째까지 거기서 알게 된 분이에요. 7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 우교 그 이사장을 만났어요. 그 만나서 참 그 분위기가 연탄 한 장 나르는 게 뭐 대수가 있습니까만은 그 마음이 그 윤동주 기일날 2월 10일 윤동주를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남녀 노사 이번 2월달에 좀 꼬맹이들 형 같은 꼬맹이들도 왔어요. 나오는 귀엽고 걔들랑 같이 걔들 연탄 하나 지고 나는 3개 지고 젊은 애들은 6개 지고 뭐 좀 요새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관절력 태우는 관절이 와서 내리막길 쪽 안 돼서 옛날엔 나도 해운대 출신이란 말이야. 완전 무장 공으로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점점 연탄 4장에서 3장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계동에 백사마을이 이제 거기가 다 새로 개발되면서 이거 상계동에 왔을 때 처음 있었습니다. 큰 기쁨과 보람이었어요. 요새는 또 이번에 우리 12.3 개헌 이후에 오늘도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전남하고 남국민들이 오고 있으면 남태령 대첩에 한남동 대첩에 젊은 여성들의 빛을 어몽 들고 나와가지고 밤새고 기세 쓰신대로 할 때 그런데 거기 문화 중에서 선결제 뭐 별난 선결제 커피 나는 어묵 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따뜻하다 그럴까. 그 긴장된 상황에서 우리 LA 같은데 교민들이 이번 지난주에 송병구는 700잔 커피 700잔 미리 선별제해서 포장마차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런데 마침 아는 분들이 내가 제주도에 그 귤 농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한몇 차례 작년에 몇 차례 촛불 집회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 나눠주고. 지난주에는 이제 귤 시즌이 끝나서 한라봉 천혜향 시즌. 한라봉 천혜향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담아줄 이게 또 선호하고 그걸 나눠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나는 그거 걱정했어. 비싼 걸 어떻게 나눠주나. 귤처럼 귤은 막 몇 개씩 받아가는 사람이 그렇죠. 있었잖아. 그때 굉장히 많았고 막스가 귤은 막 어마어마했지. 5만 원인데도 그 천혜향이나 한라봉 9만 원이니까 4만 원은 농부가 되고 5만 원 했는데 그 우리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을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내가지고 그래서 나눌 때 그런 기쁨과 보람, 이 공동체에 그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참가하고 이번에 왔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살아간다는 게 같이 나누고 돌보고 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잠깐 삶이 아닐까. 이제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글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방울토마토를 갖고 왔는데 오늘 거기다가 쟁반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한 접시를 이제 좀 나눠주고 이렇게 머리 고연살 하니 또 폼이 좀 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탕이라는 이런 걸 또 거기 쟁반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나눈다는 건 가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어요. 아마 무슨 귤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도 그런 거 아닐까. 지식도 이게 지식이라는 게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원래 공부하는 목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험 잘 보기 위한 득점 기회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면 엄마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몇 개 틀렸어요. 애들이 그 받는 좌절, 긴장, 공포 이런 것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뭐 시험보다 어머니들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죠. 아니 뭐 시험보다 고생하다 오늘 좀 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 경쟁 시스템, 우리 애가 뒤처지면 이 경쟁 시스템 속에서 낙후되면 어떨까 하는 긴장감 때문에 그 박복에도 그 애들 학원들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 학교도 이런 그가 좀 뭔가 잘못돼 있다. 그 진짜 지식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서로 다 같이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며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자기 삶을 긍정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함께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이런 지식이 되지 못하고 정말 남은 틀렸고 나는 옳고 남을 거꾸로뜨리고 내가 일어서고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걸 좀 나중에 좀 느꼈습니다. 나도 대학 교수가 되려면 박사학위 빨리 해야 되고 그 교수 오퍼레이션 논문 업적이나 주소가 많아야 되고 하니까 막 그 경쟁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또 그리고 요새는 대학 교수들도 참 피곤해요. 왜냐하면 연말 되면 딱 그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5% 상여금을 400만 원, 15%는 200만 원,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80%줄 세우는 거야. 특히 이제 이공계통 같은 경우는 국제공연 논문,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막 그냥 연구비도 막 주고 대접도 받고 막 스카우트가 이런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아주 낙후된 승진도 못해. 영원한 선임항사 지금 말이 있는데 이 부교수에서 교수가 못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승진을 못해. 정교수가 못해. 말 안 해서 그러는데 이 선임하사에서 이제 장교가 못 되는 것 같이 교수조차도 그런 식으로 그 만들어 놓는 이 사회가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검찰총장 판사들 한 행태들 보면 다 서울법대 출신 분들인데 이게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를 가서 뭐 고시에서 판검사 변호사로 로펌에 가고 이렇게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나 지대나 이런 데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물론 의대도 의사도 필요하고 법률가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예술 강의도 필요하고 또 경제 운용하는 데 경리라든지 과학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든지 우선 사람들이 옛날에 한때는 물리학과를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이제 언제부턴가 전부 다 전국의 의과대학 다 쳐난 뒤에 서울공대 정말 심해졌습니다. 요새도 이제 그 의사 의대생들 작년 2,000명 학벌 늘리는 것도 좀 미친 짓이지만 그것도 참 공공의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되는데 거기 대립하는 거 보면 정말 이 정부의 원천적인 잘못이 있지만 이기주의나 자기 집단 집중에 대한 굉장히 크고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 교수들의 또 이기주의가 막 특히 우리 사회의 가진 계층들의 집단적 이기주의 윤석열 말을 거꾸로 하잖아요. 이 건폭 카르텔을 아니 저기 트럭들을 건축 노동자들을 카르텔이라고 그러고 이 화물차 노동자들을 그걸 카르텔을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삐딱하게 잘 돌아. 무조건 카르텔만 붙이면 된 줄 알고 뭐 들었나 봐. 카르텔 그래도 옷을 쳐먹다가 어떻게 그런 걸 꽂혀가지고 계속 보면 붙이면 뭐 되는 줄 적을 만들고 분리시키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고 그런 생각들 좀 가지고 뒤에 있으면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역시 내 생각은 우리가 교육이나 지혜라는 것은 소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그것도 필요하죠. 시험 봐서 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대지로 아우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고 나도 생각을 있고 이게 그 통합지, 분석지, 분별지가 아니라 나누고 가르고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이런 독단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전체를 그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뭐 사실은 뭐 생존하기 위해서 딱 해가지고 그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어느 거 모르게 나 좀 사기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내가 이 기존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 또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탈쿤 대군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질서에 들어가서 하나의 부속품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약간 성공한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 많죠. 늘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그것을 못된 사람, 영혼을 강사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딱 운이 좋아서 국립대학에 한 10년 있다가 사립대학에 한 20년 있고 그런 생각하는데 요새 가만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 조금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해서 요새 좀 그 정년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제대로 약간 깨달아가지고 좀 거리도 나가고 시민 뭐 사회가지고 사실 전국에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고등학교도 SK 장학생이었어. 한국고등교육재단 거기서 한문을 가르쳐 주면서 매월 10만 원을 줬습니다. 78년도에 아마 그 당시 10만 원치 한 1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받은 사람들 교수가 되고 전문가들에 대해서 SK에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드림 렉처 그때 꿈을 키워주는 강의를 하자. 그것이 그게 한 지가 12년째입니다. 그래서 난 참 좋은 생각이다. 나도 장학금 받았으니까 전국에 중고등학교에 12년 동안 30군데를 조금 제주도도 뭐 대전여고, 모형고등학교, 뭐 강원도에 그 강남고등학교 등등 굉장히 그거 하면서 이 강사료를 받은 가지고 애들한테 다 책을 내 책, 이왕 내 책 사주자. 내 책 사인해서 주고 그렇게 좀 지내왔어. 그래서 요새 이 사회 다음 주에도 참 좋은 세상 연구소로 김동춘 교수가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김동춘 교수 내 고등학교 한 7년 후배예요. 그 새로 영등포 쪽에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그런 불안을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탄핵이 안 되니까 전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대모하러 가야 돼. 저녁에 7시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로 연기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인데 개강이 될지 안 될지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뜻이 오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미뤘다가 나중에 뭐 가을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자.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뭐 동맹과학을 파업을 하고 멈추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신 차려서 하지. 이놈들이 안 해가지고 지 법기술 가지고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이렇게 온갖 교활한 수단을 벌이기 때문에 우리 민중들이 할 수 있는 연대해서 멈춰가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저 강남에 대치동에 그 참 좋은 도서관이라고 거기 도서관에서 이제 4주 동안의 강의를 했고 거기 참 좋은 도서관 저 대치동에 근데 거기는 그런데 그 도서관에 있는 나한테 어떻게 누가 추천했는지를 추천하면서 교수님 여기에 대해 금요일을 관리하는데 보실 때 제가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보수석입니다. 거기 동네 분위기가 달라. 그런다고 잘 됐다. 참 보수적인 동네 가서 내가 뒤집어 올 테니까 내가 농담을. 강남이라 더 그러면 내가 그쪽 동네. 대치동. 네.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눈구렁입니다. 알았어. 이렇게 슬슬 가면서 4주 동안 내가 영향을 바꾸는 보겠습니다. 그때 그 도서관 직원 내하고 같은 편이야. 안 돼, 교수님은 믿습니다. 사고만 안 나게. 혹시 내가 갈등을 할까? 내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사실 밖에 나가서 하면 강의 듣다가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민원 넣고 그 별의별 일들이 다 요새는 워낙 이게 그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래 이게 산전수전 내가 다 겪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톤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걸 다 알고 그다음 처음에 처음장에 나가 마지막에 돌려까기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 내릴 때 하고 뭐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우기옥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이것도 사실은 여의도 색깔 생태공원에서 우리나라에 내가 정말 게 위기가 환경 문제, 생태, 인간 사느냐 죽느냐는 게 너무 지금 그 위성하고 산천에 지금 산불이 난 것도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김영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메말라가지고 강원도는 지난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 안남 이쪽에 경상도 남도 쪽은 그래서 그리고 LA 쪽에도 그 산불이 미국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주 그 자산하고 어마어마했지.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그 기후 위기, 이 생태 위기. 그래서 내가 좀 60대에서 한문화하면서 아까 공부를 한 30년 했는데 뭔가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때 내가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웃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였어요. 내 페이스북에 앞에 타이틀이 그 이웃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그 가만히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의 삶 앞으로의 지향은 그렇게 이웃과 함께라는 것은 이웃의 슬픔과 기쁨, 고통 이것을 좀 같이 나누자. 이거 다 해결하는 건 어렵고 공감하면서 나누자라는 것. 이웃과 함께.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해방신학연구소의 김건수랑 얘기 들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편파적인 사랑하라는 거야.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우선적인 사랑을 그렇게 동양에서 말하자면 환가 고독이라고 해요. 호레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이 환가 고독을 발전시 정치를 해서 인정을 펼칠 때는 제일 먼저 환과 고독, 호레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일해서 노동해서 나무를 하든지 뭐 임노동을 하든지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그 부자들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의 우선순위 뭐 나중에 여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같지만 우선적으로 고통받고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는 여기 그 1페이지에 써봤습니다. 그 여기 생태위기와 관계해보고 너무 인간의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니까 편리하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이 자연 환경 생태계가 너무나 망가졌어. 그 대표적인 것이 비닐, 스티로폴 비닐 이런 거. 여기 그림 하나 있죠. 앞에 제일 먼저. 여기는 없어요. 여기 알바트로스라는 새, 큰 새인데 이 새가 죽었는데 이 해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온갖 플라스틱이 막 가득 찬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저 내일 7시 40분에 MBC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35분에 딴 거 안 보고 이것만 보기 위해서 내가 딴 거 바빠가지고 이거 보려고 죄송합니다. 그 태평양 바위들 쓰레기로 된 섬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항구 같은 데 보면 고기 잡는 그물들, 배 그물들, 스티로폼, 그죠?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막 냄새 나고
그런 것들이 뭐 절비하잖아요. 진짜 아마 그 중국에서 떠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남한강 관광에서 보면 저 댐에 그 쓰레기들이 막 그 살에 있던 쓰레기들이 막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물을 이게 서울 시민들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 속에 아무리 정화해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다. 정화에다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못 믿으니까 정수기 사서 거기다가 정화해서 먹죠. 물도 사서 먹고, 그죠? 페트병. 근데 페트병이나 이 비닐 이런 게 거기에 담아놓으면 그것도 미세먼지가 미세 플라스틱이 녹이다. 그 프랑스가 사는 에비앙이라는 그 아주 거기조차도 미세 플라스틱 발견돼. 에비앙도 있었대요.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산과 그 강, 바다 이걸 모두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결국 부메랑으로 작용. 그리고 또 자연의 그 습지나 숲이라든지 이런 걸 파괴하니까 이 곤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식지를 파괴하니까 그게 교란 같은 거 일어나서 지난번에 있었던 코비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때 참 좀 심각했잖아요. 사실은 마스크 다 있었고 일단 다닐 수도 없고 프랑스 같은 데도요 그 거리 나갈 때 외출증을 만들어야지만 나갈 수 있었도록 그래서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비행기도 못 타고 마스크 다 쓰고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거를 잠시 그게 이제 예외의 경우일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우리는 나는 사실 그래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가도 못 불렀지만 다음 세대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아고 우유를 먹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젖 속에 우유 속에 그런 미세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애들이 나중에 이게 뇌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 위험을 경고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너무 자기를 착취하고 욕망 때문에 이용해 먹고 편리해. 정말 비닐이 참 우리도 이것도 또 비닐로 이렇게 쌌는데 편리하죠. 싸고 너무 싸고 편리하니까 너무 농사 지을 때도 다 비닐로 쳐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자초한다 이거에서 다 그렇게 하죠. 그 가면 농촌에 가면 그 검 비닐을 다 모아가지고 논이나 밭 둥에다 쌓아놓고 잘 썩지도 않아요. 천치곤란해 사실. 그리고 요새 우리 뭐 냉동식품 하면은 스티로폼에다가 가져다 우리 또 그것보다는 뭐 박스 스티로폼 버리는 게 큰 숙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좀 성찰을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래서 저기 생태 관계혁명의 성찰이라는 것은 자연한테 좀 겸손할 줄 모르고 너무 욕망에 따라 살다 보니까 그리고 무모하게도 인간은 자기 잣대로 모든 걸 재려고 구름을 재려고 해요. 그 벨기에 작가 얀 파브르의 그 작품 맨 밑에 제목을 써놨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한번 찾아서 글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구름의 사이즈 자로 재볼 자연스러운 걸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요즘 와서 난 좀 절실하게 느끼고 이런 세간의 변화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이런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아까 얘기했지만
팬데믹 같은 거라든지 세 번째 여기 만약에 서울 시내 같은 데도요 내 환경공학과 교수 얘기 들으니까 만약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면 한 60cm 정도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차가지고 어린 나이에 60cm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24시간 이 공기를 먹고 그래 자는 거야. 나중에 다 폐병하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물론 다행히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심각한 지경이었고 이 양반도 이제 우리 도로에 우리가 무엇이나 뭐 달리면서 다니니까 타이어에서 나는 그 미세 마모돼가지고 이 아스팔트하고 타이어하고 그래서 그 분진 눈에 좀 잘 보이지 않고 그 비가 오면 그런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라다니잖아. 호흡기 들어가. 우리 시내 갔다 와서 우리 외출 갔다 반드시 씻고 양치질하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떨 때는 코 이렇게 마시고 시커먼 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로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에서 줄여야 된다. 파리 같은 데는 보니까요 도로를 우리 느리잖아요. 줄입니다. 일방 통행으로 해. 물론 옛날에 그 파리의 건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차가 달린 골목이니까 그런데도 인도를 좀 키우고 일방 통행으로만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방통으로 그 좀 느리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하철이나 자전거를 굉장히 요새 우리도 여기 따릉이 서울 따릉이 있는데 그 원래 그 제일 먼저 파리에서 시작해요. 그 이 자전거 공유해서 역마다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벨러브 뭐 이제 이렇게 리옹 갔더니 벨리브가 벨러브 벨은 자전거라 또 러브 사람 벨리브는 벨은 자전거고 리버레이션 혁명의 그 도시답게 그 이름을 벨리브 벨러브 그 다음에 저 몽펠리에 같은 내가 사실 이 얘기는 우리 딸내미 둘 다 파리에 프랑스 어리버리한 프랑스 청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고 아기를 손녀 둘 놓고 살아야 돼. 그리고 큰 나이가 몽펠리에는 남부 도시에 2년 동안 살고 거기는 옛날에 그 전차 있죠. 전차를 따라서 그 버스가 다니지 않게 전차만 다니고 그 자전거만 다니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평화롭고 다 못 가자마자 전차를 다니는 거 그것도 디자인도 예쁘장하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게 해가지고 막 그냥 그 정겹다는 느낌을 드는. 그리고 거기에 그 도시는 미테랑 대통령 때 이 몽펠리에라는 도시는 그 친환경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도시 그 도시로 만들자는 이념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평등화 이렇게 공해 없는 자동 이런 거를 했어요. 거기에 마침 우리 아이가 사업 때문에 1년 동안 있다가 작년 가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왔는데 거기 여름에 작년 여름에 한 달 동안 거기 진행해서 그 지도자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갖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고 마을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그 광대론적 존재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는 나 이외의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내 그 몸은 부모님으로 지식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이나 책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농부들의 농사 지어서 이렇게 어부들이 온 것이고
내가 지금 사회에서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만히 따져보면 나를 해체해보면 오리지널하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남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유하게 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들, 모든 사물들,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오늘 내가 여기 이제 또 홀을 왔는데 다행히도 오늘 좀 800명, 700명의 준하는 7분 이렇게 와서 700명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보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강사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내 강의를 들어줘. 나는 또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키우지만 또 부모님 자식들 동양을 나중에 받잖아요. 서로 교사와 학생, 아내와 남편, 회사의 사장과 종업원 모든 것이 이렇게 관계로 의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장이 지가 돈 많고 똑똑하다고 그래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공장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노동자들도 일하려면 기업이 있어야 돼. 사실 기업이 있어야 돼. 회사가 있어야 돼. 서로 그 이렇게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게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라고 한 거는 법자는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법률할 때 사람은 땅에 의지하고 본받고 땅에 영향을 받고, 지법천, 땅은 법천, 하늘에 본받고 하늘을 본받고, 천법도 하늘은 도, 법률은 가을 겨울의 그 변화, 이 우주의 도, 운행의 도에 본받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땅을 딛고 그 살아가고 집도 땅에다가 건축을 짓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려면 하늘에서 골고루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면 사막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땅은 하늘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로 땅과 하늘, 인간과 대지, 이게 다 의지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을 그 틸락탄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도 다 그분의 글을 즐겨 읽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올려 존재하는 인터빙이라는 말을 썼어요. 올려 존재하는 인터빙, 서로 올리면서 존재한다. 그렇게 할 때 그 틸락탄 스님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미소를 짓고 호흡을 하고 천천히 걸어.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항상 온화한 얼굴로 사람을 바라봐라. 그 자한시중생이라고 해서 자비로운 눈길로 이렇게 생명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들 전설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귀엽잖아요. 우리들이 웃으면서 아빠 애도 웃습니다. 알아요. 조금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이뻐하고 눈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이렇게 알아요. 인상을 그럼 애가 울어요. 애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가 긴장된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세상 편하고, 그 다음에 스마일링, 그 다음에 이 긴장했을 때 긴장을 푸는 것은 깊은 호흡, 숨을 한번 크게 들으시고 너무 조급하게 호흡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좀 물론 그 일이 저게 산거나 숲이나 공원에 가서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천천히 포행 스님들이 경례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연보를 하고 하다가도 천천히 쉴 때 천천히 걷잖아. 그게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가지면 평화가 온다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 페이지 위에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 그죠? 그대가 있어. 오늘도 사실은 여기 오는데 오랜만에 내가 집회 가느라고 청바지만 입고 계속 오늘 무처럼 양복 잠바 좀 고생할 정도로 오랜만에 와이셔츠도 입고 양복을 입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근데 이게 내가 그래서 참 오랜만에 작은 거는 그냥 뭘 입어야 될지 몰라. 한 사람은 좀 곤란하죠. 난뭘 오랜만에 청바지만 입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그래도 노원 포럼에 이렇게 가서 좀 귀한 분들 만나는데 그래도 좀 이미지도 좀 이렇게 장바지 입고 갈 수는 없으니까 딱그 호디를 좀 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듯이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의지하고. 나는 안 사람에게 참 의지 안 하면 완전 이게 뭐 바보야 바보. 천치. 내가 이게 뭐 조립 같은 것도 못해요. 형광등도 안 사는 거. 하도 안 해도 버릇해가지고 내가 하면 다 고장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주 만지지 마라. 시계 하다가 또 고장 내고 뭐 이런 것도 뭐 하다가 또 고장 내고. 그래서 이거 조립 빨래 바구니 같은 것도 조립해가지고 내가 하다가 부러뜨려 세게 해가지고 나무를 막 쫓고 막 힘으로만 하니까 다 나는 체질이 또 있는 거다. 나는 하셨어요. 서로 진짜 의지하고 그래도 뭐 그래도 안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잘하지만 운전 시험 같이 보러 가는데 안 사람 한 번에 붙고 난 두 번 떨어지고 붙고 뭐 이러지만 아니 또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그 동안에 한눈 안 팔고 공부해가지고 정년을 해가지고 연금을 받으니까 안 사람을 그래도 그 연금 가지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남편 잘 만난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머리가 뒤죽박죽 일정하지 않으면 그거 참 살림 가난한 아내들의 살림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면에서 참 복이고 그런 면에서 참 책임이 크다. 요새 그래서 내가 우리 우혁 선생님 알지만 선교도 자주 하잖아 내가. 그럼요. 오늘 강사를 20만 원 받으니까 딱 생각하니까 줄 때가 생기고. 제가 딱 생겼어요. 야, 나 그래서 기뻐. 사실 안 사람들 서운했어요. 한결제가 이제 끝나야지. 정년하고 계속하면 나면 안 돼. 당신은 이 연금만 가지고 살아. 내가 받는 원고료, 인세, 강연료는 전부 다 내가 샀어요. 요새 또 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뉴탄사, 진보운동 같은데 또 어렵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거기 또 내가 또 거기 후원회에 그 후원위원이잖아요. 그래 후원 만 원을 낼 수 없잖아. 후원위원인데 또 내. 그다음에 이제 촛불 행동에 또 그 파멸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촛불 홍보대사로 해요. 홍보대사를 시켜놓고 돈 내라는 얘기야지. 그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다. 내가 몸을 보여야지. 딴 사람이 따라오지. 그렇잖아요. 거기 또 내야지. 뭐 등등 이게 근데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펑크가 나는 마누라한테 손을 벌릴 정도가 돼. 그때 막 자세를 이게 좀 줄여야겠다. 옛날같이 수익도 적고 원고료도 좀 적고 강의도 옛날보다 좀 줄어들고 내가 또 원칙을 뭐 강의 안 되는데도 열심히 가서 하고 강의 주는 데나 안 주나 똑같이 하고 뭐 이러니까 강사를 안 주면서 이 양반 온다는 소문이 났는지 주로 그런 데서 많이 연락이 와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갖다 차비도 필요하고 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이랬다고 약간 잠깐 손해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수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꿀 때같이 도와주고 싶은 데는 많고 어려운 데는 참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줄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럴 요새는 일이 없지.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 기부하는데 많이 좀 줄이고 또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이게 유지가 될까 이 친구들 참 어떨 땐 내가 좀 돈이 좀 많으면 막 그냥 제대로 막 하고 싶은데 어떨 땐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 좀 작은 돈이지만 요모조모 필요한 데에 한 즐거움이야 기쁨 이번 토요일날 몇 합니다. 이번 토요일날 또 귤나눔을 해요. 또 송영강에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네. 그래서 난 뭐 나갑니다. 나는 또 하여튼 다른데 일단 난 지난주에 끝났으면 내가 또 돈 안 내야 되는데 또한 번만 하실 하여튼 참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되겠네.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걸 좀 즐기면서 이게 어딘가요? 있는데 그래 이걸 쓸 수 요모조모 쓸 수 있는 걸 고민한다는 것도 큰 복이 아닙니까? 우리 역사님 고마워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드리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들었어요. 옛날 분들한테 은혜는 앞으로 갚는 것도 갚는 것이지만 뒤로 옆으로 갚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내가 그런 생각. 내가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선배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되게 후배들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또 그 대학원 선생님 지금 참 어려운 애가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대학원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내가 그 해에 또 있었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과가 못 받았네. 난 꼭 운 나쁘게도 꼭 돈 생기면 쓸 때가 좋은 거잖아. 좀 그거 때가 엇갈리면 안 되나 좀 내가 돈을 좀 쓰고 난 뒤에 그다음에 꼭 이렇게 돈 생기면 쓸 때가 진짜 박내근이라고 인권자들 사람 있잖아요. 그게 또 내가 또 그때 또 이나대 자랑 좀 해도 돼요? 자랑 좀 할게요. 무슨 노골적으로 이나대 그 참스승상을 받았어요. 동창회에서. 와, 그 명예로운 거 아닙니까? 이나대 교수 700명 중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주는데 상금은 작아요. 500만 원. 근데 500만 원 딱 받으니까 그 박맥분이가 연락이 와서 선배님 지금 인권된 사람이 정수 살고 있는데 집에 가는 말을 하는데 기금모금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래 알겠다. 내가 또 맞춘데 돈 생겼다. 그랬다 200만 원. 그때 또 하나 또 한 사람 그 여기동 쪽에 여성들의 뭐죠? 여성 고아원을 말하는 보육원 거기 일을 맡았어요. 김거성이라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 때 거기가 보육원이 또 복마전인데요. 복지 뭐 서울시 받아가지고 친척들 거기에 송부모 운전기사를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걸 창산을 딱 하고 새롭게 김거성이라고 투명성 한국투명성 본부원 양반 있어요. 지난번 정권 때 시민사회 수석도 하고 구명교회 구리에 목사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선배님 너 이제 여기 그 보육원에 그 원장을 맡았는데 참 처음 와보니까 청산해가지고 참 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딱 200만 원 딱. 그 100만 원 딱 남았어. 100만 원 요거는 좀 어떻게 좀 내가 써봐야지 해가지고 여기 주위에 연말이 또 돼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들 조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커피 쿠폰을 5만 원짜리 딱 사가지고 쫙 나눠줬어.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마누라가 그러는 당신 무슨 뭘 상금 받았다고 하더니 내놓으라. 이 얘기 있잖아. 내가 지금 뭐 80년 저 본국 가지고 살고
연금까지 산다고 해놓고 뭐 지금 뭐 왜 또 이렇게 딴걸 응? 벌라고. 손 벌리냐고 내가 딱 좀 비정하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러면 편해요. 마음이 진짜 좀 편하고 자유롭고 좀 그렇다는 게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사는 거지 뭐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 노자가 또 얘기했거든요. 세 가지 보배 중에 첫 번째가 자비, 아까 사랑이고 두 번째는 검소한 것,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남에게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삼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 있냐면요. 여기 절제와 검소. 뭐 말이 뒤죽박죽하네요. 네. 절제와 검소의 세 번째 보면 아유삼보,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이것을 견지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러할 자, 첫 번째는 자비로운 거고 사랑이고, 두 번째는 검소한 거예요. 검소하는 건 내 시간도 아끼고 물질적인 아껴야지만 남에게 줄 수 있어. 자기가 다 써버리면 줄 게 없잖아요. 가장이 돼가지고 봉급 받았는데 아이고 오늘 봉급 받으니까 그냥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한탕 치고 먹자. 이렇게 하면 집에 가져가는 돈이 없잖아요. 나머지 식구들이 못 살잖아요. 사실 자기가 검소해. 그 내가 촌놈이 됐어. 시골에 살아서 그때만 하더라도 가난한 집에 50년대에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뭐 죽을 먹거나 국수를 먹거나 굶거나 그런 시대였어. 70년대, 80, 60년대 하더라고. 그냥 밥을 먹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보리밥이 됐고 뭐 이런 거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시골 촌놈이 돼서 절대로 일용할 양식 이상은 참하지 않고 우선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식사를 과식하거나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으니까 건강 체중 조절 뭐 이런 게 좋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 역사학 선생님이 아주 존경하던 농업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정년하고 난 뒤에 내가 난 그것을 선생님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풀초롱이라는 그 향토 음식점에 5,000원짜리 식사를 선생님 꼭 시켜요. 그리고 선생님 약주가 건강에 좋다 복분자 술 하나 딱 시켜가지고 그 식사 5,000원짜리 풀초롱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난 술 못 먹고 난 좀 따르고 그때 느껴서 이 스승이 제자가 비록 교수이지만 책 사보고 뭐 활동하는데 과용할까봐 오랜만에 제자 교수가 와가지고 식사하는데 뭐 분위기 내가서 먹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선생님 그 동네에 가장 소박한 집에 가서 5,000원짜리 시켜서 먹고 됐다는 거 딱 나 그러면 우리 그런가 보다. 야, 그거 배웠어. 절대로 부담 주지 않는 거지. 그러면요, 내가 느낀 건데 나도 이제 그 이화대학의 사대에서 그 교사들이 많이 났거든. 이번에 교장선생 내가 첫 번째 지도했던 사람 교장이 정년퇴직하는 거야.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내하고 이렇게 만나면 부담이 없다는 거야. 내가 짜장면을 오늘 할까? 저 칼국수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정도 갈면 먹으러 가자든지 무슨 요리하는 집으로 가자든지 횟집으로 가자든지 해본 적이 한도 없으니까 부담이 없어. 시간도 줄이고 부담도 없고 내가 술도 안 먹으니까 서로 건강해. 그러니까 안 사람하고도 어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연봉을 받아서 이렇게 사니까 약간 저축이. 그러니까 안 사람은 또 상활동하니까 유탐사도 회비 내야 되고 민들레도 내야 되고 뭐 지금 내야 돼. 안 사람도 사회 기금은 그거 살림해가지고 아낀 거 가지고 나는 내 수익 가지고 내고
아주 저쪽에 우리 집 건너편에 오목교회 건너편 현대백화점 SBS가 있는데 이 건너편에 백화점에 안 가본 게 몇 년 정도 사본 적이 산 것은 파리에 가서 이제 그 우리 딸내미들 집에 가 여름이나 겨울에 가면 파리는 진짜 백화점에 세일을 제대로 해요. 작년 20%다 30%, 50%, 아직 70%까지 해요. 살려는 거 다 목록을 딱 적어놨고 여기서 한번 거기 가서 이제 싸고요. 뭐 30%, 50%할 때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또 다 사람들이 이거 파리에서 물 건너온 거네 뭐 이러면서 다 좋아. 요새 내 개발아가 이제 대발대에 있는 스카프가 있어요. 그 김근수 하고 박춘근 교수하고 그다음에 전정 교수 내하고 내 개발한데 체 개발을 줄여가지고 내 개발하고 같이 데모하자. 그래서 파리에 2022년 여름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저 이성열 이놈이 당선되고 난 뒤에 몇 달 동안 지겨워가지고 막 이거 쫓아내야 될 텐데 벌써 내가 가기 전에 김민영 교수 같은 성질 있는 분이 막 촛불 행동하는 거야. 돌아올 때 내가 틀림없이 나도 내 성질 못 참아서 이 사람들 성질 못 참는 사람들하고 같이 데모할 텐데 데모 좀 폼나게 할 수 없을까? 폼나게. 저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란 저기 적색 그 프랑스 국기 색깔로 딱 스카프가 한 개 살려서 세일하더라고 50%. 이왕이면 3개 더 사서 4명이 같이 하면 좋겠다. 내가 자랑을 한 이걸 찍어가지고 보내줄 분이 김유선 이왕이면 체 개발하려 그러면 베레모도 사오자. 아니 요가 많아 지금 받는 주제에. 그래서 베레모는 김문수당 베레모가 있었어. 3개 사가지고 딱 처음 그 태평로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간지나게 좀 하고 베레모 딱 카메라가 이호 작가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찍고 이번에는 CR 소리 나오고 이 기록 이번에 내가 이게 여기 CR 소리 작년 1월 이후에 노자의 생태 평화산 그거 하고 이번 3월 4월 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한지식에 대한 저항 이 글을 내가 믹스해가지고 이 책을 물론 바탕으로 하면서 해가지고 쓰는데 여기에 이제 사진 하나 기념으로 윤석열 퇴진해가지고 이 스카프 맺고 컬러가 아니라 눈에 안 띄는. 이게 CR의 소리가 네. 돈이 없어. 그래서 흑백으로 여기 4명이 딱 윤석열 퇴진해가지고 스카프 메고 한 것때 기념으로 딱 이렇게 그렇게 또 이왕이면 자랑하는 김에 여기 12월 3일 그 계엄군 수방사 그 장갑차는 아니고 장갑차 버스에 육군 사람들 앞에 연자해서 전시하는 거 요것도 기념이라고 해서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서 이제 아까는 생태적인 거 평화롭게 사는 법 했지만 그 맹자도 그렇지만 노자도 대용을 가지라 소용이 아니라 큰 용기를 가지라. 대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시비를 걸어서 너가 까불어 너한테 내 까불면 혼나 이렇게 하는 거 필부들의 용기지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거대한 도둑놈 나라를 훔쳐먹는 놈 복제자들하고 정하는 것 대용이다 큰 용기다라고 이제 맹자도 얘기했는데 이 노자도 그런 그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성숙한 사람은 그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의 무의자의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죠.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
인기를 얻으려고 막 우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강해가지고 인기가 많은데 그 인기를 좀 의식하는 지도자, 지도사.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두려워해요. 약간 이거 말 안 들으면 좀 혼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뭐 이렇게 이런 지도자가 두려워, 공포, 정치, 합리적인 덕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태도의 공권력 가지고 군사력, 경찰력, 요새는 교활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민들에게 욕을 들어먹는 지도자. 윤석열은 이냥 저놈은 죽나? 빨리 안 죽나? 아니 그 나라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저놈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3페이지 밑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귀에 있으면 나중에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4,000원인데 이렇게 좀 옛날 이 정도면 좀 비쌉니다. 좀 약간 재생지를 써가지고 14,000원 정도인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 돈 없으면 우기옥 선생한테 빌려보세요. 우기옥 선생 종이가 노란 종이 재생지로 썼어요. 왜냐면 종이가 환경생 좀 두꺼워. 좀 두껍고 가볍고 그러시니까. 세상에 공부하시는구나. 정말 이런 분 없어. 책해야 돼.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써놓지 않으면 난 다 잊어먹는다니까. 아니 나도 좀 하지만 이런 분은 없을 거야. 아유 내가 머리 나빠서 그렇다니까. 그럼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 존경스러워. 근데 하여튼 이거 말고 그 중국에서 보신 책은 막 다달다달 너덜너덜 얼마나 많이 몇백 번을 보셨대. 그래가지고 너덜너덜. 근데 사실 내가 머리 나빴어. 다 사람들 몇 번 읽은데 나는 뭐 100번, 20번 막 이렇게 읽어도 뭐 지나면 또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복습을 해야 되니까 강의하려면 한 번씩 보고 맞아요. 복습하는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내가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 나한테 감사 전혀 감사할 거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하니까 한번 다시 한번 또 서로 스승이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스승. 진짜 그렇습니다. 서로 인격을 사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까 인터뷰 아닙니까? 어울려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3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걸 교육학적으로 풀어놨어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알아서 막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훌륭한 두 번째 선생님은 학생들로 칭찬, 우리 선생님 짱이야. 이렇게 막.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막 인기 얻으려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좀 약간 과장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 말하는 좀 회초리 맞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들로부터 중국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아프지도 않나? 날 맨날 이렇게 오시나? 우리 선생님 왜 정문 안 가시나? 이렇게 해서 최악의 우리 좀 말하자면 학교에도 선생님 그런 정치 지도자에게도 그런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등급이. 그리고 이제 우리 노자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또 한번 새겨볼 때 맨 마지막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 사실 좀 더 친절하게 이 한문하고 번역까지 써놨지. 그것 때문에
이게 복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로 해서 이렇게 좀 하고 내가 나중에 책 팔아먹는 게 낫지. 좋은 생각이십니다. 복사는 복사지. 이거 제대로 안 돼. 복사가 좀 버리잖아 이거. 책을 그래서 두고 또 생각나면 보고. 선생님 이거 한문 좀 한번 읽어주세요. 아 그래. 옛날 서당 그래요. 저 우리 그러면 이왕이면 남는 시간에는 옛날 서당식으로 그 2페이지부터 한번 네. 짧게 소개할게요. 네. 이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서당식으로 상선약수 설리 만물이 부생 처중인지 소고기 어도 요거는 상선은 물과 같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상선은 물과 같아서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불과 남과 다투지 않는다. 물은 흘러오다가 언덕이 있으면 언덕과 다투지 않고 이게 감싸서 흘러가죠. 처중인지소 중인들이 소오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중인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남 아래에 둬요. 남을 받들어요. 낮은 곳. 고교도 그런 까닭에 도에 가깝다. 도의 경지는 낮추는 것, 겸손한 것, 비우는 것. 이것이 도의 경지인데, 그래서 그 도의 경지를 노자는 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가장 높은 경지. 그 다음에 34장 한번 읽어볼게요. 공성이 불고 의양 만물이 불이주. 공을 이루고서 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의양 만물이 불이주. 만물을 사랑하고 양육하되 불이주. 그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공을 세우면 자꾸 공치사하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쳐 놓고 아이들이 그 진학률이 좋으면 내가 잘 가르쳤어 이러면 다 의대학 갔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똑똑하고 잘 되면 이거 유전적인 요인이야. 뭐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너희들이 막 다 간 거지. 이렇게 공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선생이나 성숙한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 스스로 잘해서 그런 거지. 그냥 그 공을 세우고 거기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비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덕약국 대백약육 광덕약 부족. 상덕은 약국 꼴짜기와 같다. 큰 덕은 비우는 거예요. 남을 비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골짜기, 큰 덕은 다 받아들여요. 안 된다 이렇게 자기 기준 좁은 기준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크게 흰 것은 욕을 당한 같이 무슨 먼지가 끼고 더러워진 것 같이 그렇게 하도 큰 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을 때 흙탕물에 빠졌을 때 야 너 왜 물에 빠져 있어? 자기는 밖에 있으면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흙탕물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끄집을 내요. 여러분 저 신영복 선생님 그런 말 했어요. 함께 받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게 대덕이에요. 고통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런 거예요. 그냥 왜 우산 안 쓰고 나갔어? 우산 가지고 이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으면서 손잡고 이 구정물 중에서 그 흙탕물 중에서 손잡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게 크게 힘 거다. 광덕약 부족. 큰 덕은 약 부족한 것 같아. 바보 같아. 여기 김산추기님 같이 김산추기님 말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어느해요.
그렇지만 진실하잖아. 교수님 아까 그럼- 앞에 상덕도 큰 덕이라고 그랬는데 뭐 앙덕도 큰 덕이고 큰 높은 덕이고 덕이고 뭐. 그래서 그래서 개덕고도 같은 표현을 달리 안 돼. 그 노무현 대통령도 바보 노무현이었잖아. 너무 순진하잖아. 검찰 독사의 자식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순진한데 검찰을 믿다가 결국 검찰에 대책이 되면 자살했잖아. 바보같이 순진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못 잊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뭐 요새 노무현 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랬죠. 위무이사무사 미무비. 위무이 무위로서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는 같이 무위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사무사 일 없는 듯이 일을 하고 뭐 일을 버린 것이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무비 맛 없는 것을 맛으로 여긴다. 우리 저렇게 보름 같은데 보름 찰밥 같은 걸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찰밥 계속 먹으면 질려요. 근데 그냥 밥은 365일 질리지 않아요. 사실은 미무비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절제와 검소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고 해석을 합니다. 네, 한꺼번에 쭉 읽어주세요. 지조 불육 지지 불태 가위 장구 아유 삼보 지이보지 일활자 이활검 삼할 불감이 천하선 자고 능용 금고 능강 불감이 천하선 고능성 기장 화막대어 부지족 구막대어 욕족 고지족 지족 삼족행 지족 불욕 지지불 때 아주 요거는 주쳐두세요. 자주 인용되는 말이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만족할 줄 알면 불욕 욕을 당하지 않아요. 멈출 줄 아는 브레이크를 잘 밟으면 사고 안 나요.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지지부릴 때 그칠 줄 알면 위태로운 경제가 돼.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너무 과식하다가 탈이 나잖아요. 과로하다가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나친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가히 잠깐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아유 삼보지 보지 나는 세 가지 보배를 갖춰서 보존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죠. 일할 자 하나는 자기 살아있는 것, 이활 금, 두 번째는 금수함 아끼는 것. 3할 불감이 천하선 이것은 감히 천하에서 앞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앞세우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맹자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선우후락 백성들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후락 백성들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내가 독차지하고 너희들 곧 힘들면 너희들이 해. 이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 어린 사람은 즐거움은 나중에. 괴로움 먼저.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노자가 어머니의 마음이 도의 경지라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시골이 우리 삼남 삼녀였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항상 배고프죠. 이렇게 장난 쇠고기를 사가지고 저렇게 쇠고기 끓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형님들 고기들이 조금 있어요. 이들한테 어머니 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거기 몇 개 있으면 내가 막내니까 얘한테 주는 거고. 근데 난 철없게 어머니가 주는 그 한두 개 있는 고기를 받아 먹고 참 좋아했으니 이제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하는 거야. 나는 괜찮다. 너희들은 먼저 먹어라.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잖아. 그게 도의 경지예요, 사실 도의.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참 요새 그런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난 철없이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을까. 도의 경지라고 할 만하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 꼴짜리. 이게 노자는 그 도를 비유하기를요.
골짜기 자기를 더 비워놓은 골짜기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어머니는 막 통나무 질박한 통나무 이게 도의 경지 비슷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그 불가비 천하선을 했냐면 자고능용 정말 자비로운 면능이 용맹스럽고 어머니가 아이가 불타는 집에 있으면 막 자기가 죽을 각오로 하고 아이를 꺼내러 갔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되게 검고능광 검소하기 때문에 능광 널리 베풀어 줄 수 있고 자기가 다 써버리면 베풀어 줄 수 없어요. 검소하기 때문에 널리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불감이 천하에서 감이 천하에서 앞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능 성기장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죠. 사실 앞서려고 하면 뒤서고 뒤서려고 하면 앞서게 돼. 여러분 한번 지도자들 보세요. 남들 다 받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돼요. 남들이 다 우기옥 선생도 그런 자질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내가 느끼기 이제 남을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되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배려하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역 사회에 노원 FM에서도 일을 하고 민나이도 활동을 많이 하고 인기도 있고 내가 더 오라버니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사랑이네. 이렇게 아전인수 좀 해야 돼. 그래서 늘 절제와 검소를 강조합니다. 요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생명 존중도 아니고 한번 넘어갑시다. 네. 3페이지 한번 쫙 한번 읽어볼게요. 성인 상선국인 고무기인 상선구물 고무기물 인지생야 유야기 사야 경강 초목 만물 초목지 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부병자 불상지기 천하유도 각주마 이군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천하의 평화 도에 대해서 를 얘기하는데 평화에 반대는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여기 말한 대목을 끌어왔어요. 성인 상선구인 성인은 늘 사람을 구원해 주길 잘한다. 고로 무긴 버려둔 사람을 모든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돌멩이도 다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데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 다 버려둔 사람이 없고 다 쓸모를 구한다. 상선 고물 고물기물 만물을 구해가지고 쓸모를 잘 알아서 쓰기 때문에 고로 무기물 버려둔 물건이 없어요. 다 요모조모 찾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생야 유약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다.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기사야 경각 그 죽을 때는 딱딱하고 차가워요. 내가 그걸 느꼈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때 댁에서 우리 형님 집에서 돌아갑니다. 어머니 눈을 감기고 어머니 팔을 잡았더니 딱딱하고 차갑더라고요. 근데 좀 섬찟하더라고요. 어머니지만 어린아이들은 눈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죠? 만지면 야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딱딱하고 차가운 거구나. 이런 게 경직되어 있는 거. 이제 사람의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나무도 딱딱하게 서 있으면 바람이 부러져요. 약간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하면 이게 바람이 불어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만물 초목의 생각 유치, 만물 초목들이 살아 있을 때는 유치, 부드럽고 약하지만 기사야고고 그것이 죽을 때는 마르고 딱딱해집니다. 말이고 부병자 불상 무릇 병자 군대라는 것은 불상지 상스러운 그릇이 아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12.3 비상경할 때 거기 군인들이 하는 짓이 수거를
이번에 그 나무로 된 관을 만드는 시체 주머니를 여러분들 끔찍하잖아요. 군대라는 게 그럽니다.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조직이 군대. 나도 해병대 갔다 와서 하도 그런 거 당해봐서 알아. 평화 때는 군대라는 건 암적 존재야. 이게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대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수고해가지고 바른말 민주주의 국회의원들을 바른말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쥐도서도 모르게 연평도에 그냥 끔찍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자가 평화주의자 노자가 군대라는 쓸데없는 것이다. 억지력으로서만 존재해야지 자기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유도 각주마 이분.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각주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말을 바꿔가지고 분뇨 농사 짓는 분뇨 퇴비를 주는 데 사용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전쟁터의 말을 몰고 가지 않고 그 말들이 농사 짓는데 활용하게 한다. 그렇죠? 마력을 가지고 물레를 돌리고 이렇게 한다. 천하무도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육마생이고 전쟁터에 있는 말이 교회에서 새끼를 낳아. 여러분 비둘기도 말이 마구간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아.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차별 공간이고 병원도 폭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 못 사니까 이산 가족이 생겨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주로 죽고 이 과부들 전쟁터에 나간 남편들이 죽으면 과부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악마 같아. 악마.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는 그 당시에 전란을 보고 이게 전쟁하면 안 된다. 요새 그런 말 하죠. 가장 그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쟁이지만 이번에 사실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남쪽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폭격하고 아파트 해결들이 휴전선 그쪽에 띄워가지고 전쟁을 속으면 전쟁 불러일으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엄 선포하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 악독한 놈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을 대통령에서 기각시키지 않으면,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란 제2의 계엄이나 내란이 합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그럼 제2, 제3 계엄 안 하겠습니까? 나는 사실은 이번에 국회 시위할 때 난 살만큼 살았다 생각했어요. 난 살았다는 거야. 우리 애들 다 있고 다 컸고 나는 이제 하더라도 부여하지 말라. 이번에 만약에 기각한다면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주민중들 항쟁의 피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민주화되고 87년도에도 그렇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끝으로면 툭하면 내란을 일으키고 툭하면 계엄령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저 미얀마 아프리카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만큼 응? 군사 독재하는 시대로 되돌아갈지 이거는 우리 세대가 특히 우리같이 할 일 다 한 사람 70대 이상은 좀 죽었으면 좋겠어. 나 태극기 붙을 때 다 70이더라고. 동반자 살좀 했으면 좋겠어. 이놈들 정광훈 그거 있잖아. 여의도에 하고 이런 놈들 이런 놈들 다들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큰 배에다 초대를 해가지고 침몰했습니다. 내가 조타수가 돼가지고 가면 되면 같이 동반 내가 그런 생각 오죽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어. 이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한 놈들. 응?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알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5. 잘 다스린 정신 문자 지으자. 성인 상무심이 백성신무심 강해지 소위 능이 백고광자 이기 선하지 고능이 백고광 태상하지 유지 기차 친이 예지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성인 상무심. 성인의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요. 이 백성심 무심.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아. 성인은 그래요. 성인은 자기 특별한 마음이야. 백성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백성들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백성들이 기쁘면 나의 기쁨. 성분의 정치를 하는 사람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해지 소위 능이 백고광자. 강과 바다가 백골왕, 백골짜기 왕이 된 것은 이기 선하지. 그것이 아래에 처하기를 잘했기 때문에.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잘할 선자. 강보다 바다가 낫기 때문에 강물이 바다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강과 바다가 골짜기의 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서 인기를 있으려면 가족들을 섬기면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 구에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노원구민들 잘생기면 그게 구 의원이 되거나 구청장이 되거나 민주적으로 구의장이 되거나 그럴 거예요. 백성들을 다 잘 섬기면 저절로 투표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부정선거 한다면.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가장 높은 경지 태상. 가장 높은 경지는 하지유지. 아래 사람들이 있는 줄만 겨우 알아. 아이고 우리 반장이 누구더라, 우리 구청장이 누구더라, 뭐 우리 대통령 서울시장이 누구더라. 그 있는 정도라.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은 친이지. 친하면서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건 2등급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인기 많은 사람도 2등급이라는 거예요. 기차. 그 다음 가는 사람 회지. 무서워해. 안 하면 저 유치장에 가두고 이 선생 같으면 혈초를 때리고. 그 다음에 기차 뭐지. 그 맨 마지막 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무시해요. 경멸해. 아이고 저게 대통령이라고, 아이고 저거 선생이라고, 뭐 이렇게 모멸한다는 거예요. 교도자는 낮춤의 철학, 겸손의 철학, 부드러운 철학, 평화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그 노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 시대의 지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많았지만 그런데도 나 이 정도면 잘 소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실은 내가 노자책을 무슨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책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거든. 이거를 내가 복사를 해오려다가 그냥 교수님이 이거 요약해서 보내주셔서 이걸 해왔는데, 다음에 원하시는 분은 내가 이거 복사해다 드릴게요. 그래, 요거 한번 요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 씨알의 소리, 요거 노자의 생태평화 사상이 이 시대주를 경고하고 한 70인의 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내가 좀 책이 많으면 내가 또 몇 권 받았는데 주기 바빠가지고 나도 한 권밖에 없었어. 그래서 한번 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도 좋고요, 칭찬도 좋고요, 교수님 용해도 좋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후원하는 여러 가지 언론 단체를 보니까 그 민들레 또 이렇게 또 촛불 행동, 유탐사, 유탐사, 그냥 저와도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비슷하지.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노자니 이런 거를 잘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당장 실생활에 뭘 변화를 줘야 될지를
이런 것을 잘 캐치를 못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면, 이렇게 현실적인 법은 우리는 뭘 좀 고쳐야 된다. 경제는 뭘 운영해야 된다. 또 뭐 기본소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정치인을 이제 지지하고 그 사람 생각이 구체적으로 다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노자분도 구체적으로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떤 정신적인 자세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분도 뭔가를 먹고 살았고 뭔가 경제 활동을 했고 뭔가 그 사회에 뭐 비판적이 있었을 텐데 노자는 구체적인 그런 불만이라든가 비평은 있었을까요? 근데 노자가 그 당시에 주나라의 장세 사서였어요. 사서 라이브러리언.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 라이브러리. 사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로 이제 책 정리하고 책 보고 이런 거 독서인 지식인.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돈을 딱 문제가 벌리는데 없었구나. 이 양반이 이제 그것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라가 혼란스러니까 그걸 떠나게 됐는데 그 관문지기가 뭐 선생님 맨날 거기서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이제 거기서 약간 녹을 받고 살았는데 아니 뭐 좀 공부했으면 우리들에게 뭔가 남겨놓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쓴 게 이제 노자의 5천. 그리고 요약을 하신 거네요. 자기가 공부한 걸 쓰기 예, 예. 요약한 거네요. 그건 완전히 몸에 딱 정리가 돼 있었겠지. 그래서 그냥 시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 그 장서관에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한 거 정리하고 옛날에 뭐 기록이 다 외우고 뭐 이랬을 테니까 그걸 써놓은 게 예, 도덕경. 근데 이게 도덕경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한나라 때에 이게 책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 불경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게 도덕경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노자는 여기 도덕경 다 있잖아요. 예. 여기 그런데 한 앞에는 책이 다 들어있어요. 도경, 도가도 비상도 명감행사일 때 앞에 나온 게 도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상권을 도경이라고 하고 뒤에는 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덕경 합해가지고 도경과 덕경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이름 붙인 거는 한나라 때 와서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노자가 남겨놓은 말이라 해서 노자. 그래 꺽쇠를 하면 노자 책을 말하고 그냥 노자 하면 노자란 인물을 말하고 나 이제 노자 읽기라고 하는 것은 노자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는 것이고 개인 노자, 맹자, 장자 할 때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 자는 스승 위대한 학자 높여서 자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사서였으니까 약간 공급을 받으면서 여기 좀 취미가 책 보고 정리하고 이제 우주를 공부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학자 예를 들어 뉴턴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과학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숫자로 다 해서 세상을.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었냐면 조폐주조국에서 이게 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그 중책을 쉽게 말하면은 한국은행 뭐 총재 비슷한 역할을 맡았는데 남들보다도 월급 20배 맡았는데 이분이 주식하다가 돈을 다 탕진했다고 하는 얘기 나중에 책에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식이 많고 막 인류 역사에 큰 업적을 내려신 분이 실생활에선 쟁병이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나또 노자분도 공부를 많이 해서 위대한 책 썼지만 생활에서 무슨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혹시 그걸 아시나 해가지고 내 꼴을 보면 내가 짐작이 가요. 무능한 거죠 사실은. 무능한 거. 근데 생활에서는 무능하지만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해서 지혜를 준 사람 있고 이렇게 기술을 해서 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고 노심자와 노력자가 있다. 마음을 쓰는 사람, 정신 노동자가 있고 노력자, 육체 노동을 해가 실제로 뭘 엔지니어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사실은 뭐 그것을 높낮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능 역할이
그게 다 조화가 돼가지고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노심자, 노력자, 마음을 쓰는 사람, 정신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노력자, 육체노동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계급 없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대신 나는 이제 그걸 상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독일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장인이 있잖아. 그 이제 그 기계를 만드는 장인, 술 만드는 장인, 마이스트로라고 해서 마이스트로가 되면 일반 교수들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인이라고 대접,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봉급이나 사는 것 거의 다 사는 건 비슷하게. 프랑스나 그쪽 유럽 쪽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국에 한 1년 살았는데요. 그때가 내가 사는 동네 집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내가 1년 동안 서울대학 교수로 교환교수 그 역사학자 칼슨이라는 사람의 1년 동안 세를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이렇게 옆집에 삼성 서비스 센터 수리공이 살았는데 그 사람 집하고 이 교수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도 조그마한 차들이고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하고 주말에 바베큐 하면서 나눠 먹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돈을 많이 받으면 세금 다 왕창 들어요. 어려우면 복지 혜택, 애들이 많으면 둘, 셋 이상 되면 넷만 나면요 직장 안 가지고도 생활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인구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인구가 안 줄어요. 늡니다. 프랑스도요. 맞아요. 프랑스 는다. 그래 우리 두 딸도 있는데 첫째 놈은 좀 잘 나가요. 좀 남편도 공무원이고 얘도 디자인 해가지고 헤드까지 쌍제리 거리에 오피스가 막. 근데 이게 둘째 놈은 순진한 문학도가 돼가지고 한국어 가르치는 강사예요. 비정규직 강사예요. 이제 대학에도 가르치고 문학도 온라인도 가르치고 이제 그거가 돈이 일장을 아니야. 남편 또 엠마우스 운동하는 주택이 없는 노숙자들, 이민자들 위한 주택 지어주는 그런 봉사단체의 컴퓨터 엔지니어예요. 이 친구 또 순진해가지고 또 일반 기술회사는 좀 공급 좀 받을 텐데 또 여기 자기 책임 이게 좋다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남편도 썩 잘 버는 중하, 얘도 비정규 중하 사는 게 꽤 따뜻하죠. 그런데 이제 연말 되면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세금을 쭉 되돌려봐요. 이 둘째 집은 첫째 집은 애들이 막 왕창 떼는 거예요. 또 매달 떼고도 또 왕창 또 떼고.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40%만. 내가 또 이 연금 받으면서 우리 큰 손녀는 엄마 아빠가 공무원에다가 잘 나가니까 사료받고 다니면서 모든 그 기회를 가지고 영국 가서 뮤지컬도 배우고 하여튼 영국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기회를 영어도 그렇게 참 둘째가 태어났는데 유치원을 갔는데 큰 아이가 한 사립학교를 가면 몇 명이 안 되고 선생님이 몇 사람을 키워가는데 일반 공립을 하면 좀 선생님도 좋고 한 반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오줌을 싸고 이래도 좀 그래요 거기도. 이제 그 부모들도 보면 값을 적게 주면 유모차가 3명이 거기 3명이 밀어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던져놔요. 그러면 애들이 모래도 먹고 머리에 들어가고 이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그 꼴 보니까 내가 이제 공립으로 보내겠다는 거야. 둘째 손녀를 너 사립 보내라. 애들 위해서 우리나라는 다 교육을 중시하고 그 비는 일부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500유로를 매달 지원해줬어요. 걔들이
벌어가지고 살만큼은 안 되니까. 그리고 요새는 좀 벌어가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면 700유로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죠? 단 내가 그 75세 될 때, 매년? 매달 매달 70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다행히도 아까도 검수하니까 연금을 받는데 연금 받는 거 이거 퇴직금을 받았어. 퇴직금을 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큰아이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그것도 해야 되겠다. 반은 분할연금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받는 분할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 그걸 받는 게 있어서 혹시 내가 사회활동 하니까 이게 아무리 사회활동 하지만 이 손녀가 그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하는 건 의미 있겠다. 매달 700유로 보내줘요. 그래 나좀 그걸 안 보내주고 내가 쓰면 여러분들의 오늘 저녁도 사고 술도 사고 이렇게 할 진짜 텐데 너무 그래 공을 탁 400만 원 공부까지 하고 그 100만 원 나도 그 교수생활 한 36년 했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받아요. 400만 원 좋은 돈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맞습니다. 일반 그 직장인들은 평균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고만이었어. 내가 많이 그 많이 36년 동안 넣었으니까 그때부터 받는 거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활하고 뭐 사회생활하고 하고 처음에는 원래 100만 원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재밌게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참 애들도 그러니까 좀 애가 반란한 거예요. 좀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에 그 담임이 둘이에요. 하나 잠재워주고 뭐 생활도 하나 가르쳐줬으니까 동거하는 유치원에? 예.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그런 식으로 그거 좀 돈 버는 사람에게 좀 많이 듣고 세금 받고 없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런 세대 너무나 그 사회의 수준은 거의 비슷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안정된 사회가 아닌가. 역할이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을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회. 그런 개념들이 서구라파 더 복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더욱더 잘 돼 있지만 영국도 뭐 요새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조금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국 1년 살 동안에 옛날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영국의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 20%가 해고를 됐어요. 해고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부자세를 내게 해요. 부자세를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야. 그거 멋있죠. 야, 참 뭐 이거 완전 사회주의 국가 아니야 이거? 그런데 또 아무도 거기도 불만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죠. 대한민국은 얄짤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복지를 못하고도 좀 주저앉고 또 뭐 이런 그 보수 기득권층이 저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래요. 들어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 미국의 나쁜 걸 보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의 지하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그 사람들, 그 이런 사람들이 거기가 따뜻하니까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거기에 살면서 그 쓰레기통에서 뭘 주워가지고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가서 카지노 하다가 다 털어먹고 자기 차까지 다 팔아먹고 집도 못 가니까 그 지하에 들어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새로운 세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 같은 데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서 만약에 그 보험 없이 다리가 부러진다, 팔이 부러진다면 완전히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보험 안 들었다가 애들 축구하고 다리 부러지면 몇만 불 정도 해가지고 그 차압당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이 각서 써주고 돌아오고 뭐 이런 정도로 비정한 미국 사회가 아주 비정한 사회. 이쪽에는 그래도
휴머니즘 좀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평화주의고 공자도 불안과의 화불근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 것. 어쩌면 요새 보려면 이 좌파지. 좌파고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 게 걱정이다. 이게 적은 것이 문제야. 우리는 전통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시골에서는 가난하다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골 다 이웃이 보살펴줬어요. 농사 짓고 배배기 할 때 한 귀퉁이 남겨둡니다. 그 동네 과부들, 호랑이들 이게 먹고 살라 겨울 나라고. 그리고 상을 당하잖아요. 경사 하자 축제가 되잖아요. 며칠 동안 결혼식 한다.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가난한 집은 거기서 먹고 살아요. 그 어머니들이 거기는 어머니들이 설거지 해주고 뭐 간주해주고 술 빌려주고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집에 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러가서 애들이 딱 와가지고 거기서 뭐 저 사람 죽길 기다리는 거야. 상가가 뭐 일이 나야지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충분해. 고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푸짐하게 손님들에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다 공동체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비문명이 발전됐지만 삶의 질이 그 따뜻한 공동체 질이 발전되는가 아니면 비정한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사람이 굶어 죽어도 누가 섬지 그냥 며칠 실제로 쓰고도 모르잖아요. 고립돼 있고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사회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인간적인 사회가 어떤 것인가를 꼭 하나의 미국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구라파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보면서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교수님한테 들을 이야기는 뭐 무궁무진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르신으로서 선배 시민으로서 이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말을 거의 빠지지 않고 강당에 나가서 외치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많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몸소 이제 배우고 갖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이제 풀어주고 모범을 보인다는 거 그게 참 존경스럽고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뭐 2시간 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오늘 난 바닥에 다 드러났어. 나는 할 게 없어. 난 맨날 이거야 내 토리가 이것밖에 없어. 이제 막 뚜껑 열었다고 봐야 되는데 끝도 없지만 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박수로 건강하신 하고 찍어서 단체 사진은 뭐 찍어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찍읍시다. 그리고 뭐 우리